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대법원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 스스로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위헌위법한 대법원장을 비호하며 감사를 오전에 내내 방해했는지 유감입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 출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의회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법관 9명 중에 3명 이상이 의회 청문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법관들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를 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 3,000명을 이끌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도 1997년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친구의 친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그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다음 거 올려주세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의 이석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제출하신 서면 질의 답변 중에서 따르면은 상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난 4월 22일 모든 언론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회부 절차가 없었는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2조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지정이라는 저 규정은 전원 합의체 해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저 절차 내규는 전원 합의체를 해부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해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회부라거나 혹은 소부와 전합이 별도로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재배당이란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용어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법 72조를 보면은 지정재판부가 이제 각하 결정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라고 이 명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회부라든지 재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이라는 의미는 심리기일을 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제목을 보시면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사건의 지정은 회부 절차를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는데 전날 또다시 사건이 상고심에서 2부에 배당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에 배당했다가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 해부됐다가 소부에 또 배당됐다가 다시 전압으로 가는 이상한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서면 답변에서 이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과연 대법원장이 밝힌 대로 이 사건이 과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저기 피고인 측 답변서가
전원 합의체 해부 첫 번째 심리기일에 걸쳐서 전과 후 걸쳐서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전날은 대법관들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이틀 만에 대법관들의 전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렇게 표결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한 이후에도 4월 28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해요. 그러니까 답변서도 제출하고 참고 자료도 제출하고 의견서도 막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충실한 저는 심리였는지 전 의문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이 지난 9월 24일 법사위에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번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에도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처장님.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 이후부터 대법관들을 획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전날부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행정처장님이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저렇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자문서를 대법관들이 전부 봤다고 했다가 그런데 대법원은 또 그것이 아니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또 봤다고 했다가 그러면 전자문서로 봤습니까? 종이 기록으로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대법관들이요.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아니면 제출문서만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종이 기록 형태로만 다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자기록 형태로 봤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알 수가 없으시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회장님 지금 답변 보세요. 저기 전자기록으로 다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모르신다는 겁니까? 전자기록으로 이제 그 1심, 2심 이제 종이 기록이 이제 그 스캔됐다는 이런 부분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이 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압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압 판결문 자체 우리 위원님 보셨겠지만 기록이 이제 그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제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4월 22일 날 이제 전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제 재판에서 합의 기일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하고 들어와서 그날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압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그 결과가 이제 4월 20일 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됐을 것으로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로 4월 24일 날 예. 대법관들한테 일일이 확인하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추적해서 답변하신 거네요.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8일부터 대법관들이 전부 다 18사도 아닌데 저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봤다고 이제 답변하셨다가 이제는 또 제출문서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자문서로 봤는지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것 같다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의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 주심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부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규정상은 없고 다만 주심 배정이 있고 주심이 배정되면은 소부에는 배당 간주된 걸로 하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이걸 전압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기일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주심이든 아니든 또 주심이 지정되면은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소부 소속 대법관이든 아니든 이제 사건을 전압으로 진행해 달라. 즉
전압 심리 기일을 잡아달라는 것이 이제 전압의 기일 지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소부나 혹은 전압부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서로 이 사건을 재배당한다거나 아니면 회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다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요. 로그 기록을 내놓으시든 종이 기록을 봤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